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수성은 어, 개인적인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수성이더라. 그래서 수성은 대화나 소통, 그리고 기술, 손재주를 나타내는 그런 행성이다라는 거고요. 외부와의 협력상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보 처리, 정보에 관련된 정보의 입출력을 나타내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성은 일단은 지우기가 116일이고, 그러니까 1년에 네 바퀴를 돕니다. 세 바퀴에서 네 바퀴를 돌면서 리트로그레이드를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수성은 일단은 말하는 기능, 대화, 소통 기능, 그리고 정보의 입출력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그 언어 표현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정주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리트로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조금 느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표현한 바를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어, 부정적인 것,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트로그레이드라는 거는 행성이 거꾸로 역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태양의 보좌관이 수성인데, 태양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인을 옮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병 자리에 있는데, 이 수성은, 그러니까 태양은 1년이 주기고, 얘는 116일이 주기니까, 얘가 보좌관인데 너무 빨리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리트로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지하면서 태양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이 근처에 왔을 때 또다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리트로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게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성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성은 어 우리가 그 태양 근처에 28도를 주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금 선이 리오에 있으면 리오에 있으면 수성은 그 전 사인, 그러니까는 캔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 사인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고 사인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저 사람이 선이 리오인데 말하는 기능이 약간 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조금 조용조용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요, 캔서에 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수성의 역할 이런 거를 조금 실제 사례로 적용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자, 수성이 불사인에 있으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믿음이나 동경이나 희망이나 미래 비전을 보고요. 이 사람들은 되게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과시적이고요. 열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생각을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충동적이고 약간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잘나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그 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흙에 있으면 황소나 처녀나 염소 자리에 있으면 약간 현실적인 면을 굉장히 잘 보죠. 그래서 물질과 현실과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보는 별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조심스럽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사인에 있으면 쌍둥이, 천칭, 물병이 공기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또 사회적인 거, 지식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고 좀 객관적입니다. 냉정하다고 보고 이성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공기 사인에 있는 수성이고요. 물에 사인에 있는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에 있는 수성은 정서와 갈망,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
정서적이고 직관적으로 민감하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수성이 양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강한 충동과 열정이 바탕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핵심을 빨리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모험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감 있고 직접적으로 활기차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창적이고 과시적인 표현도 있어요. 상대 의견을 무시해서 소통에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독선적이다라기보다는 에리지들은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의견을 약간 무시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빠르고 그 넘치는 언어 사용을 한다. 경쟁적이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진행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수성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 강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부정으로 가게 되면 오해와 갈등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수성이 이제 양자리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친구가 계획을 세울 때 좀 즉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앞장선다. 그러면서 약간 상대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의견을 약간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좀 많다. 그렇게 봐지고, 수성이 이제 황소에 있을 때는 좀 느리죠. 느리고 신중한 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신중한 사고 표현도 굉장히 어 자기네식으로 조금 느리게 표현을 하는 타입이다. 그렇고 어 이 생각의 폭이 약간 좁다. 그러니까 넓게 보지는 못한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변화 변화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를 깨려고 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변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충분한 설득,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게 이제 황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표현 방식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물질적, 감각적 현실감이 담기는 것, 그게 이제 황소자리 수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정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중하고 현실 중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에 관련된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 사람들은요, 느리고 신중하다. 그러면서 변화에 저항한다. 그리고 변화 상황에는 충분히 그 다음에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뭐 보고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신중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좀, 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기는 해요. 받아들인다. 그런데 굉장히 숙고한다. 생각이 많다. 그래서 조금 느리다. 신중하고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속에도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성이 쌍둥이에 있어요. 수성이 제모나이의 주 룰러죠. 그러면 수성 플러스 수성, 원 플러스 원이라고 봐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기심이 왕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기심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면적인 정보, 아이디어를 빠르게 수용하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아주 빠르고 유창하고 재치 있는 말을 이어가고요. 친근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재다능, 민첩하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만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교환하고 소통을 즐깁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논이 안 되죠. 집중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핵심 정리 내용, 핵심 정리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하자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여러 주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SNS, 뭐, 이렇게 SNS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걸 즐긴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다. 유쾌하다가 긍정이고요. 유머러스하다 긍정이에요. 그런데 약간 산만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봐지는 거. 그게 수성 쌍둥이입니다. 자, 수성 개자리는요. 개자리는 뭐예요? 물. 얘는 카디널, 그죠? 그리고 어 물의 사인이고 카디널이고 어, 얘 수성은 공기 사인, 공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하고 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물 사인에 있는 개자리는 감정과 직관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성도 같이 감정과 직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관계를 깊이 탐색하고 과거 경험이나 기억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최고이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지향이잖아요. 과거 지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한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하다. 예민하고 정서적 표현을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굉장히 보호하고요. 방어 기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감성적이고 보호적인 양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감정의 개입이 많다. 그래서 약간 섬세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섬세한 의사소통을 하고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 상처받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가족 내에 이 사람들은 가족을 봉양 뭐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들인데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 따뜻하고 신중하게 말을 꺼내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 이거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 맞다 이건데 가족의 갈등이 있으면서 가족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 그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이 옳다. 그래서 갈등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가족에게 헌신하는 타입인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약간 자기 선에서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금 자기의 감정 소모가 많다. 이렇게 봐지는 게 수성 개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수성 사자도 살펴볼게요. 자, 수성 사자는요. 수성은 공기이고요. 얘는 불이잖아요. 근데 픽스예요. 자, 사자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하죠. 그리고 자부심, 인정욕구 이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자 자리는 이 인정욕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 해줘야 되니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밝고 자신감 넘치고 유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성이 제모나이에 있을 때도 유머러스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성 자체도 유머러스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극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합니다. 사자자리다 보니 카리스마 넘치죠. 카리스마 넘치고, 인정받아야 되고 주목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대 체질이라고 봐야 되죠. 무대 체질. 무대 체질이라고 보고, 그리고 개성도 강하고 창의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봐지는데요. 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일단 밝고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게 무대 체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장내 그 분위기 내에서도 아주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도한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교만, 오만 이런 게 비칠 수 있으니 얘네들은 겸손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발표나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게 의견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지만, 때로는 과한 자랑으로 인해서 교만하다, 오만하다,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성처녀. 수성은 공기, 얘는 흙, 뮤터풀. 그 다음에 음의 사인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스타일이 음이다. 그럼 좀 느리겠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거는 처녀자리의 특징이죠. 세심하다. 그리고 체계적이다. 그리고 실용적이다. 이게 이제 그 수성 처녀자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생각을 표현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하고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료하고 정확한 말을 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 이것도 잘난 척을 할 수 있죠. 잘난 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약간 자기의 고집이 아주 많아서 남의 말을 잘 듣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적질은 잘 하지만, 지적질, 이런 걸 잘 하지만, 자기가 비판받는 것, 이거는 못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분석적이고 현실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과도한 비판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논리적, 디테일하다. 그리고 실용적이다. 실용적으로 정보 전달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나온다. 이게 우리가 누가 비판받는 거 자기도 받기 싫어하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 약간 이 비판적인 게 누구나도 이렇게 누구나 이런 소통 방식이 옳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드러운 소통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업무를 진행할 때 동료의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를 지적질을 하는데, 이게 지적질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소통법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이 비판적인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이런 거를 하지 말자. 라는 거. 이거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집에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성 천칭이에요. 수성 천칭. 자, 이 천칭 자리는 공기 사인이고요. 공기고 카디널이고 양이고 이것도 공기다. 그럼 이제 공기하고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활 타오르겠다. 그런데 기본적인 천칭은 균형과 공정을 유지한다. 조율한다. 조율.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굉장히 이성적, 냉철함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공기하고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칭자리는 또 나름대로 비너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아하다, 정중하다. 그래서 조화로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맞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련되고 관계지향의 소통을 하고 때로는 주저함, 우유부단함이 있더라. 그래서 결정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정이 장애가 되고 이게 이제 장애 수준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우유부단함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천칭은 균형, 조화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타인의 의견을 좀 세심하게 귀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머뭇머뭇한다라는 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
의견 조율은 굉장히 잘하고 공평하게 듣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의견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조율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은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성정갈. 수성정갈은요, 이거 물이고, 음이고, 픽스예요. 그리고 공기고. 물하고 공기가 만났을 때 어울릴까요? 잘 안 어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성정갈인 깊고 강렬하다. 그리고 본질과 숨겨진 동기를 탐구한다. 감정적 몰입이 크다. 숨겨진 그 이면, 그 이면을 굉장히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수성도 거기에 같이 이제 탐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열정, 그리고 비밀,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의사 전달을 한다. 또는 침묵으로도 의사 전달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렬하고 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심리적 깊이가 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아니, 진리에 대한 갈망은 사수인데. 그죠? 이 사람들은 약간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이면에 있는, 이런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 진실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다. 그러니까 이 정갈 자리가 지적질하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혹시나 연구나 조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숨겨진 거를 캐내는데 탁월하다. 그리고 뭐 토론 이런 데서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면서 약간 표현이 날카롭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수성사수. 수성사수는 이상과 철학, 큰 그림을 꿈꾼다. 사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양의 기지를 쓰고, 얘는 뮤터풀이고요. 얘는, 불이죠. 공기죠. 여기도 뭐 활활 타오르겠죠. 그러니까는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상과 철학, 큰 그림을 꿈꾼다. 그리고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들, 낙천적인 사람들, 대화에서도 자유로움과 관용이 중요하다. 정말 이게 자유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소통, 때로는 구체성이 부족하죠. 그런데 허영, 과장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성 사수는 약간, 어, 그 진리에 대한 갈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긍정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한테 상처 줘요.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 파고 들어가면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큰 진리에 대한 갈망, 큰 그림 말고 조금, 그러니까 큰 숲을 보는 거 말고요. 나무를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적 주제에 대한 열린 자세, 이런 게 있는데, 토론하고 단호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약간 이런 부분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성염소. 수성염소도 흙이죠. 카디널이죠. 음이에요. 그리고 공기 사인이죠. 공기입니다. 공기 사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아까 우리가 어 황소자리나 그 다음에 보고 처녀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나온다. 그럼 당연히 염소도 캐프도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체계적, 그 다음에 계획적인 사고를 하고, 여기는 구체화시키고, 예를 들면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염소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체화 시스템화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약간 생각하는 게 조심스럽다. 굉장히 권위지향이다. 그리고 신중한 말투를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권위주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보수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든지 좀 구체화되어야 되고 약간 고리타분하다 이렇게도 봐지죠. 음,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용적이고 권위 있는 의사소통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그러면서 보수적이고 딱딱한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일단 실용, 규칙, 규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단 말에 권위를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표현이 딱딱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인간적인 소통법? 인간적 소통법 맞죠? 그러니까 아까 보고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소통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도 명확하고 엄격한 보고를 담당한다. 그러면서 아주 신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 이거를 인간적인 소통법으로 조금 바꾸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조금 더 그 리더를 리더를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로서의 그 이런 역할을 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인간적인 소통법을 쓰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성물병입니다. 수성, 공기. 그 다음에 플러스 픽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공기가 뭐예요? 지적. 그 다음에 여기는 웬만한 거는, 굉장히 그 같이 지적으로 움직인다.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 이런 거는, 열심히 해낸다라는 거고. 근데 물병이기 때문에 약간 혁신, 혁명, 이런 게 있죠. 아, 여기 혁신. 그 다음에 독립적.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지향적인 거고, 관습을 타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캐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캐프들은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고, 얘네들은 전통을 깨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각하는 스타일들이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다. 변덕스럽다. 객관적인 거리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커뮤니케이션, 때로는 냉정하고 꺼리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을 혁신적이다. 전통을 거부한다.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비전통적이다. 전통을 거부하니까 비전통적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독특하고 약간 거리감 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감 있는 표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논쟁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참, 어, 어캐리어스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기분이 그 자리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돌아서서 보면 사람을 매기는 것, 그게 이제 물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토론을 하거나 뭐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분위기를 좋게는 만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들도 자기 고집을 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말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고 약간 창의적이고 진보적이다라는 거 좀 많이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 과학적인 영역 이런 거를 많이 탐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성물이고요. 음의 별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미터풀이죠. 공기예요. 공기하고 또 물이 만났으니 약간 좀 습해지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약간 몽환적이다. 직관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몽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이 현실과 그 다음에 상상, 뭐 이런 거에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시적이고요.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유적인 표현.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동정심, 부드럽게 의사 전달한다. 그래서 동정, 연민,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고요. 감수성이 높고 영적인 소통, 때로는 경계가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이게 이제 수성 물고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예술적이죠. 예술적인 영감,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 뭐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요. 재미가 있고 약간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에는 어, 긍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머큐리가 지금 이제 이 물고기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음, 내가 약간 여기에 넵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넵튠처럼 약간 몽롱하다, 몽환적이다, 이런 게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에리지는 마스가 주 행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에리즈 머큐리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에리즈 머큐리를 보는데 마스가 주 행성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같이 있잖아요. 같이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마스의 특징 다음에 또 금성 다음에 마스를 할 거지만 마스의 특징은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는데 아주 그냥 밝다, 긍정이다. 그래서 에리즈 머큐리는요, 열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고 긍정적인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스펙트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에리즈 사인에 에리지 머큐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스퀘어 90도로 뭐 주피터랑 연결이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긍정의 사인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열정 발달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이런 거 말고 우울감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주 행성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을 때 에리즈가 아니고 자 리브라 머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리브라는 비너스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귀부인처럼 우아하다, 우아하고 조율한다, 중재한다 이런 게 이제 긍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행성들을 쭉 공부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중성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뮤터풀들이 이중성을 써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자, 잠깐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성을 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행성이 있으면요. 에리지, 토러스, 제모나이, 캔서, 리오, 버고, 리브라, 그 다음에 스콜피오, 세지테리어스, 캐프리컨, 어케리어스, 반시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뮤터풀에 있는 행성들, 예를 들어서 뮤터풀, 제모나이, 그 다음에 버고, 그 다음에 사수,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이런 거는 뮤터풀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많이 띱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뮤터풀 행성들은 이중의 잣대를 굉장히 많이 부리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이중적인 잣대들이 뭐가 있냐면 잘 보면요. 제모나이가 요거 쌍둥이, 요거 쌍둥이.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했죠. 공기 사인의 리브라도요. 얘를 쭉 펼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평행선처럼 되죠. 그러면서 이거 이중적인 잣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브라들이 리브라가 의외로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 결정장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케리어스 있죠.
어케리어스도 얘네들이 지금 여기 중간에 쭉 펼치면 그냥 같은 마음이잖아. 그러면서 이것도 이중성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케리어스들이 고집이 세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이중성을 많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머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큐리는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그러니까 불사인에 있는 머큐리들은 조금 급하다, 소통하는 방법이. 직선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직선적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약간 그 말하는 기능을 이중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일단 제모나이, 버고, 사수, 바이시스인데 여기에서 이중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리브라, 어케리어스. 그러니까는 요 사인에 있는 머큐리들은요, 일단 선생님들이 리딩을 할 때 한 번은 의심은 해야 돼. 의심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 정상적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상적인 머큐리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되고요. 만일에 이런 사인에 있는 머큐리들이 90도 각을 이루고 180도의 각을 이뤄요. 그러면 약간 부정. 그래서 사기꾼 기질이 많아요. 기질이 많다. 그러니까 특히 제모나이 머큐리들은 그런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타로 카드에 1번 마법사 있죠. 1번 마법사가 잘 보면 아주 그냥 뭐 잘 진행을 하지만 부정으로 가면 교만과 술수를 쓰죠. 교만, 술수, 권모, 술수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거를 쓰는 게 제모나이 머큐리거든요. 그래서 제모나이 머큐리들을 선생님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시면서 현실적으로 보고서 한번 움직이셔도 실제 리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모든 행성들이 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특히나 말하는 것, 우리가 그거는 이제 머큐리가 나타내니까 머큐리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사람들을 만나면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고 머큐리를 잘 관찰하시면 답이 빨리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수성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금성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